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4월 24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민한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일요일만 같아라, 이런 말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보고 싶네요. 자, 지난주 일요일날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8개 경주를 마쳤는데 1경주를 40배짜리를 맞춰드렸고, 또 2경주, 3경주를 배당이 없었지만 단통으로 때리고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5경주가 이 VIP 승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경주에서 VIP 승부를 꿈깨라를 놓고서 이 성보로름을 때려가지고 27.2배, 63.5배를 맞춰드렸고, 또 이긴 자금을 갖고 일요제 7경주에 메인 승부처리에서 갈라켓을 대가리로 놓고 장산 브레이드를 7번 5번으로 5번 7번으로 때려가지고 이 복성식 59.5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렸던 강타입니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기고 가는 과정 속에서 맞춰드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많이 먹었겠어요? 적게 먹었겠어요? 많이 먹었다. 또 이제 후반부에 또 몇 개를 또 단통으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후반부 마무리도 잘 됐던 일요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 경마는 완벽하게 8개 경주를 적중을 시켰고, 그 중에서 최대 승부처인 A급 최대 승부처인 메인과 준메인을 단통에 가깝게 맞춰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대승으로, 그것도 59.5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대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 일요일만 같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 경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경마 자체도 토요 경마와 마찬가지로 좀 지저분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큰 배당이 나오는 경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작은 배당이 나오는 경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배당 정도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좀 지저분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그런 맛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고배당이면 고배당이고, 또 저배당, 고배당이 확실하게 또 구분이 간다면 가고,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탁탁 매듭이 되면 우리는 또 일하기가 굉장히 쉽고 또 마치기도 쉬운데, 그렇지가 않으면은 조금 이제 피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런 일요 경마의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잘난 척 뭐 다 이제 집어치우고 갈 길이 뭐니까 일요제 1경주부터 자, 힘차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4번 호크아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4번 호크아이즈는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데뷔전 때 1200경주를 맞이해서 선행력은 조금 부족했지만 종반 탄력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행검사 때보다도 걸음이 뭐 큰 걸음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4번과 같은 능력을 5마리 정도가 쪼르륵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간에 1번 이 지상질주도 나쁘지는 않고, 또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나오나보스도 사실상 나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 안 되는 마필보다 되는 말 쪽이 더 많아요. 어찌됐든 그래도 중심에는 4번 호크아이스 쪽이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10번 모스터킨도 훈련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또 6번 소아나 천왕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만 적중이 가능한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일단은 저는 1번 지상질주가 훈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마필이라서 언뜻 보면 안 될 것 같고 바닥을 쓸고 가는 마필처럼 보이긴 하는데, 저는 어찌됐든 1번 지상질주는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1번 지상질주는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제 2경주입니다. 자, 이번 일요제 2경주 역시도 사실상 이제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단통이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1번 샤프 위너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빠른 말은 아닌데
편성 자체가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느린 편성을 만나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생각보다 보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패턴도 직전에 조정을 거쳐서 선행 갈 수 있고 또 선행을 가면 1200을 띄워봤기 때문에 끈끈하게 버텨줄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샤프이너는 일단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여기에 또 상응할 수 있는 마필은 이 7번 테이크 찬스라는 마필인데, 놓고 때리는 마필은 7번 테이크 찬스를 놓고 때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것은 이번 경주가 거리가 1300이고 선두권이 아주 빠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반 탄력 측면에서 누가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강타가 보기엔 7번 테이크 찬스가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이 경주에서 놓고 때리는 마필은 7번 테이크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호제 2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 샤프이너도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3경주입니다. 요 경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가 대가리냐, 대갈님이 누구세요? 강타 아저씨 대갈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예 바로 전도경이가 타고 있는 8번 대보배라는 마필입니다. 자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성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완벽하게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8번 대보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단통은 누구세요? 네 6번 승리 엔젤이라는 마필입니다. 왜 승리 엔젤이 단통이에요? 자 일단 8번이 선행을 가던 6번이 선행을 가던 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마리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6번 8번이 레이스를 주도합니다. 어차피 8번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따라가도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전도경이가 지난번에도 타봤고 그 이전에 선행을 갔을 때도 타봤으니까 이번에는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입상권의 한 자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나름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6번 승리 엔젤이 선행을 가는 것이 아무래도 단통 적중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배당권 전력을 하나를 가져가서 그 마필을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한 경우인데, 8번, 6번은 필히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거 전력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호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이자 준메인 승부처인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6번 나온나라입니다. 이 편성에선 대가리죠.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필 자체의 능력도 그러고 보니까 금강경주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고, 데뷔 이후에 직직전 경주시 페로비치가 기생을 해서 3착을 왔을 때, 근데 3착을 왔을 때 능력이 가장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도 3착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마 등극이란 마필과 선록이 워낙에 잘 뛰어서 그렇지 나온 나라가 못 뛴 게 아니야.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또 약편성을 만나서 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엔 다시 한번 경기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 6번 나온 나라는 대가리다. 자,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6번 나온 나라가 대가리면 후착은 누구십니까? 딩도리딩동.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후착은 배당마로 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어있는 배당마를 강력하게 누리면서 자, 강력한 승부수를 때려보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과 안정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가 있는데, 배당 쪽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에서 배당 쪽의 메리트를 갖고 강력한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1호제 4경주 오전장 중매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경기는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인데, 누가 팔릴까요? 누가 팔릴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경주인데, 상승 물결이 팔리려나? 그렇진 않겠죠. 그럼 시크릿 노즈가 팔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에 이제 조교반 좋다고 해서 입상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아무래도 현명이가 좀 팔려주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는 현명이가 팔리면 땡큐 베리 마치. 왜? 잘랐으니까. 잘라. 이게 일본 시크릿 노조와 같은 마필들은 일시적으로는 잘 뛸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전략마 성격도 갖고 있고 또 각구실을 해가지고 때릴 수도 있는 거야. 현명이가. 근데 연속 입상을 성공한다? 자, 어불성설이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경마가 조교로만 될 것 같으면 만환경 하나만 갖고도 떼돈을 벌 수 있는 게 경마지.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죄다 그냥 일 안 하고 따라 갔다 올게 여보 그러고서 아침 4시에 나가서 난 돈 버는 거지 매 병합조교 쌩쌩 달리네 매 말 좋네 그래서 다 마치 낄 수 있는 게 경마라면은 우리나라에서 할아버지가 아마 제일 잘 맞출 거야. 잠이 없으니까 이제 활동 시간이야 4시에 나가 그리고 9시면 자야지 피곤하네 그리고서 4시에, 4시가 뭐야? 3시에 일어나. 딱 걸어가도 되겠다. 시간이 많아서, 그래, 가자. 그러고서 그냥 펄펄해, 그냥. 내가 일하는 시간이야! 이러면서 그냥. 그런 할아버지가 제일 잘하겠네? 맨날 만약에 누구 거기서 앉아있어도 되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경마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야. 그럴 것 같으면 삼척동자도 다 맞지. 자, 2번 상승 물결이란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경 아저씨가 타고 있네요. 자, 얼굴을 보면은 50대처럼 보이지만 50대는 아닙니다. 술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술 끊었는지 모르겠네. 35조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다가 그때 이제 게이트 문이 열리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 하재웅 조교사가 그때 이제 조교사협회 회장을 할 때인데 문이 안 열렸어. 문이 열렸는데도 가만히 있고 나오질 않았어, 말이. 그러니까 개폐가 됐는데도 말이 나오질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마 팬들이 막 그냥 난리 부르스를 쳤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재웅 조교사가 마사에 거기 시민들의 마당인가 뭔가 거기 글을 썼어요. 죄송하다고. 그러고 나서 김태경이가 책임을 통감한다. 난 서울이 싫어. 그러고서 부산을 가버렸지. 그러고서 지금까지 있는데 잘하고 있죠. 뭐 올해 2승 했네요. 2승. 그러고 이제 요번 경주가 35점짜리인데 33점짜리네. 시크릿 노조하고 같이 가장 점수가 높으네요. 이번 상승 물결이 57kg를 받았는데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물결을 이번 첫 번째 승부처에는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일산 가능한 전력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면 안 갈까 고민하긴 합니다. 조금.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단방 같은데 뭐 조교 좋은 말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단방 같은데 파인투데이는 뭐 훈련 상태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사이즈로 보나 이 편성에서는 뭐 당연히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니까 5번 파인투데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이제 당연히 가져가는 마필이고 2번 대싱애들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거 좋네요. 말이 워낙 좋아. 요거는 사실 제가 이제 승부처로 가져가면서 단방으로 때릴까도 생각을 했어. 깨끗한 자 날마다 오는 단방이 아닙니다. 받치는 맞고는 단방 자 이래가지고 그냥 단방으로 빵 하고 때려드리려고 생각도 했었던 승부처인데 배당 없을까봐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가르쳐 드릴게. 선물입니다.
2번 5번 때려 죽여 단방이다 2를 대가리 놓고 때리시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가 좋네요. 자 부산경차 이경주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럼 갑니다. 밤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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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만 정하면 되는 경주인데 대가리가 누굴까 고민을 해봤어요. 대가리가 누굴까 고민을 해봤어요. 8번 슈퍼스타존을 한번 줘. 대가리는 아니고 단통도 아닌데 8번을 빼고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패턴도 괜찮고 어쨌든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야 되는 마필인데 청해만에서 받치기로만 노리는 마필입니다. 받치기로만 가져갈 거예요. 충마가 아닙니다. 받치기로만 가져가는 마필이고 충마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지 모르겠는데 9번 천하통일이 대가리 팔렸으면 하는 생각인데 얘가 팔리려나? 모르겠어요. 누가 팔릴지 잘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얘가 안 팔리기만을 기대하는데 그 대가리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8번 슈퍼스타전은 받치기라도 가져가고 9번 천하통일이 만약에 인기 많으면 얘도 받치는 막권으로만 가져갈 생각인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단통은 따로 있다. 준메인 승부처에 중국에다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회 6경주는 그래도 나름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죠. 바로 9번 자이언트 킬러라는 마필입니다. 자 금강경시 꾸준한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9번 자이언트 킬러는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추천만은 8번 평천영웅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대전한데도 진검승부를 때릴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 경시 거의 바닥을 때렸죠. 14마리 때린 중에서 12등을 했으니까 거의 바닥을 때려놓은 마필인데 워낙에 좀 기복이 심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에 사실상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3위로 팔리고도 좀 아쉬운 면을 보여주긴 했는데 자 8번 평천영웅 이번 경시 한 번 더 노림수를 갖고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 자이언트 킬러와 8번 평천영웅을 추천으로 말씀을 드리는 일요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는 5번 댄싱캣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가 지금 이제 2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 경주로 때려드렸고 3복승만 맞춰드렸던 경주예요. 3복승이 그때 300배였나? 354배인가? 뭐 그렇게 나왔는데 요거 3복승만 맞춰드린 경주예요. 그 어떻게 맞췄냐? 10번 원일로즈를 대가리로 놓고 자 여기 이제 9번이 위너스 9번이 있는데 그 9번이 안 보이네.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9번을 때리고 4번 이 별무리와 1번 위너스 보이를 받쳤던 경우인데 원래는 10번 4번이 단통이었고 16, 19가 받치기였어. 그래서 4번을 대가리로 선행을 100% 가니까 4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려고 그랬던 경주였었어요. 그런데 10을 미련을 못 보내가지고 10을 놓고 때렸는데 3착으로 왔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의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인기 대가리 1위만이 바로 이때 12번 댄싱캣이라는 마필이었는데 요게 이제 자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이번에 안 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얘는 빼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 잡박이 됐고 이번에 이제 현명이를 바꿔서 미안하니까 2주 만에 와서 슬그머니 승부를 하는데 대가리입니다. 자 5번 댄싱캣이 이번엔 대가리고 마루냐 1번 우승최고냐 뒷장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이제 7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똥간이나 또 마방이나 조교사나 또 이런 뒤꿈치로 이제 주워 넣는 얘기가 이제 대부분이야. 똥간에서 많이 나오지. 똥간이라는 게
마구간 조교하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게 맞을 때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 말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편성을 읽을 줄 아는 눈도 없고, 그나마도 이제 그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교사나 기수들 중에서 좀 똑똑한 친구들, 문세영이든지 이런 친구들은 나름 자기가 복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조교사들도 아마 복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방 그 내에서 자기가 하질 않더라도. 그러니까 편성을 보는 애들은 그 식구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일요일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태 1호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준메인 승부처. 일단은 이번 편성에서 기대치를 그나마도 가질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은 7번 뉴빅토리라는 마필입니다. 디놀랜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번에 경주력을 끌어내고 4착을 왔거든요. 못 뛴 게 아니라 나름 이제 경주력 신장세를 보여줬어. 그런데, 문제는 이 마필이 아직까지도 이제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경기는 1번 KT 스타와 또 여기에 2번 스윕 트로피와 4번 티즈킹 같은 마필들이 이제 발이 빠른데, 이들이 다들 엇비슷한 선행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비빌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7번이 뉴빅토리가 뭐냐면 취입력이 가장 우수한 마필이거든. 그러면 이 마필이 이제 취입으로도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7번 뉴빅토리와 같은 마필들을 노리려면 당일 경주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는 미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로 빠르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무겁다, 가볍다, 빠르다, 느리다 이런 단순하게 주로 빠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취입마가 올라오는 흐름이다. 이건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줄 수가 있는 건데, 전반적인 능력이 빠르냐, 그러니까 우수하냐, 또 전반적인 흐름이 또 이 능력이 부진하냐, 이런 큰 테두리에서 보는 게 주로 빠르기거든. 그 주로 빠르기가 어떻게 보면 경마학에 있어서 경마학이라는 게 없죠. 왜 그러냐면 경마라는 것을 노름으로 했고, 또 마사회가 경마라는 것을 발전을 시키지 않은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쓸데없이 무슨 혈통이나 얘기하고 조교나 얘기하고 앉아있는 그런 애들이 그 마사회에서 뭘 안답시고 까불어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는 거 아니야. 경마라는 건 그런 껍데기가 하는 게 아니라 경마학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핸디키퍼들 같은 사람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좀 생각이 있고 꿈을 갖고 있는 과학들이 해가지고 마사 고등학교라든지 마사 대학교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서 장구라든지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경마학으로 발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마사 애들이 대가리가 아프니까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7번 뉴빅토리아 같은 마필을 왜 그런 말을 설명을 드리냐면, 당일 주로 빠르기 같은 거를 현장에서 느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마필이 될 수 있다 안 된다는 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켓이 지난주에 될 수 있었던 건 1경주에 폴킨이라는 취입마가 바닥에서 똥통에서 올라오면서 대가리를 치는 걸 보고서 오늘은 이 주로 자체가 취입주로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취입마가 통하는 흐름이고 선행말들이 꼬꾸라지는 흐름이다. 이게 단순으로 볼 수 있고 전반적인 기록 자체가 느린 내 페이스구나. 그러면 갈라켓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갈라켓을 대가리로 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구구절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게 쓸데없는 소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팅에 참조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주로가 빠르기 이런 거는 아주 단순한 그런 얘기고, 제가 말하는 주로 빠르기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3번 장군봉입니다.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능력 사이즈로 보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긴 한데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3번을 빼고 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떤 모양새라도 집어넣고 가야 되는 편성이긴 한데 얘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갖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편성은 뭐다? 작심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경주다. 그러면 3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오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그렇게 뭐 큰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 3번이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준다면 배당이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3번이 약간은 전략마 성격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메인 승부처. 어쨌든 3번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루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천의 가입니다. 뭐 대가리 아니겠습니까? 이 편성에서 뭐 전개상 선행을 가든 못 가든 간에 대가리를 인정을 하고 근간 입상 자체가 뭐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무조건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부는 조금 간야선들은 상태는 좋지만 좀 불안해 보이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번 금강제국이 괜찮아 보입니다. 금강제국 괜찮고 또 황금 열쇠라는 마필은 3번 막권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황금 열쇠라는 마필은 3번 막권으로 꼭 가져가 보고 2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2번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1번은 저는 솔직히 자르고 싶네. 그러면 뭐 많이 가르쳐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대가리 놓고 자, 다음은 이제 부산경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2번 시선표착이 강력한 대가리로 팔릴 수 있는 경주인데 2번하고 지금 3번하고 어느 정도 연대가 되고 또 4번 스틸드 슈와이도 만만치 않은 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 요 안에서 오는 그림이 일단 누구나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8번 금포 미라클이 대가리로 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이 8번 금포 미라클이 능력상은 대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금포 미라클을 놓고 때려볼 수 있는 경주다. 특히나 2번, 3번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봐주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주예요. 그래서 8번을 놓고 한번 부산 5경주는 승부를 거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이번 편성 자체도 출주도 수는 11주인데 능력차는 아주 미세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입상 가는 거를 압축하기가 쉽지 않은 경주이고 또 충마 선정이 또 쉽지 않은 경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축으로 인정을 하는 마필은 4번 지상비행입니다. 지상비행을 이 김호마방의 마필이죠. 그리고 이제 김호가 이번에 사건 때문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정지가 됐죠. 조교 정지. 근데 뭐 어찌됐든 4번 지상비행은 지난번에 바닥을 때려놓긴 했지만 원체 이 마필이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도 경주력에 핑퐁을 치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번 지상비행은 충분히 올 수 있는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4번 지상비행을 놓고 때리는 1호 경마 9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체 6경주입니다. 원래는 승부처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주인데 서울 경마가 좀 때릴 만한 경주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산 6경주를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왜 승부를 잡았냐?
일단 가장 세게 보는 마필은 7번 샌드아이입니다. 샌드아이를 이제 세게 보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승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간 4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등수를 떠나서. 그러니까 1군 경주는 1등급, 특히나 부산 1등급 경주는 누구랑 싸웠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마필들이 주 편성이었냐에 따라서 능력차가 난다고. 그러니까 선행마가 많은 편성이나 거리가 짧았던 편성은 당연히 레이스 흐름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번 편성은 2000m 경주에 또 강타가 보는 견제에선 아주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그렇지만 선행마가 없어도 1등급 경주이고 부산 마필들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선행마는 아니야. 그러니까 1등급 뭐 돌아온 연편 뭐 이런 애들이 나와버리면 얘네가 선행을 갈 수가 있냐고. 뭐 카우보이슨 이런 애들, 뭐 뉴욕블루 이런 애들 나와버리면 얘네들 선행마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뚝심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해봐도 지금 59kg죠. 얘가 57kg나 6kg를 받으면 앞마리에서 되는데 59kg는 무겁거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 얘가 안 되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면 골리앗 마린도 지금 4kg의 감량 2.5를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해서 4kg 감량 받고, 이번에 뭐야 상태도 좋으니까 이런 애들이 팔릴 거 아니냐고. 근데 안 보거든요. 이번 골리앗 마린 때문에 이번 경주가 현장 승부처로서의 메리트가 있다. 그 중심에는 7번 샌드아이를 놓고 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배당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당연히 있지. 자, 다음은 이제 10경주입니다. 대가리는 있습니다. 대가리는 있는데 누구를 때릴 거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10번 스마트 타임입니다. 안 가져가기도 뭐하고 가져가기도 뭐하는 계룡과 같은 마필이죠. 지난번에 이제 경기도지사회였나요? 10번 스마트 타임이 아쉽게 3차로 왔는데 당시에 이제 이거 제가 맞춰드렸던 거죠. X파일을 아주 세게 봐가지고 강하게 추천을 드려서 맞춰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번 이런 10경기는 메인 승부처예요. 빰빠밤 빰빰빰 빰빠밤 메인 승부처 나팔을 못 불어드렸네. 그러니까 10번 스마트 타임이나 1번 슈퍼탱크 이런 마필들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져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는 경주 아니에요. 강타에 대가리가 있습니다. 근간에 한번 노렸는데 개뼈다구처럼 타가지고 제가 누구를 하나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아니 말을 어째 그렇게 타냐고, 말을 완급 조절을 못하고 너무 덤비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을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마필이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 경기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은근히 배당이 터진다. 이제 10경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경주입니다. 집안잔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 두바이 원정을 떠나서 온 천구가 역시 사이즈는 내가 최고야, 이걸 멋지게 보여줄 것이냐, 요게 관건인데, 4번 천구가 뭐 어찌됐든 바닥을 쓸고 왔어도 그래도 한국을 대표해서 석세스 스토리와 더불어 미국 두바이 원정길을 갔다 온 마필이잖아요. 그래도 뭐 효자 노릇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잘 탔죠. 자, 어찌됐든 간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4번 청구가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이니까, 자, 이번 편성에서는 4번 청구를 대가리로 놓고 8번 미래 영웅이 뭐 당연히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지난번에 경기력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요즘 다시 아주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기는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뭐 얘네들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4번 청구, 8번 미래 영웅, 여기에 그나마도 배당만으로는 12번 대한장군,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1호 경마방송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승을 이번 주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강타 현장에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난주 1호 경마와 같아라 빰빠라밤
충성 감사합니다.